안녕하세요. 신이로운의 향기로운 이야기입니다. 봄날의 행복론 두 번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곁에 조용히 스며드는 봄처럼 작은 순간 속에 피어나는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작은 순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봄은 언제나 혼자 오지 않습니다. 햇살과 바람, 꽃과 향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함께 느낄 누군가와 조용히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그래서인지 봄이 되면 괜히 마음이 더 여리고 사람이 더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문득 스쳐 지나간 인연들이 떠오르고 한때는 전부였던 순간이 이제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립니다. 이야기 속 제비꽃처럼 선물로 받은 작은 화분도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짧았기에 더 빛났고, 어떤 인연은 오래 였기에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인연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계절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 모든 만남과 헤어짐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인연에 머무르기보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인연이 머물러 있나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럼 봄날의 행복론 두 번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행복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갖고 행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행복은 주관적 가치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행복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각자 자신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행복은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서 우러러 나와 스며 나오는 것입니다. 꽃향기처럼 은은하게 스며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제 행복의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대개 입춘 무렵이면 꽃시장에 매화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입춘날 매화분을 하나 구하려고 아는 가게에 갔더니 아직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돌아서기가 아쉬워 단돈 1,500원 바이올렛 화분을 하나 샀습니다. 화분 중에서 가장 작은 화분입니다. 저는 바이올렛 하면 오랑캐꽃, 즉 제비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잎이 무척 탐스러운 하얀 꽃이 새송이나 핀 것이 눈길을 끌어 사오게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각 끝에 물도 주고 보살피고 두런두런 밤새 잘 잤냐고 안부도 전하며 2달 가까이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화분을 대할 때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4월 초에 같은 화분을 하나 더 샀습니다. 저야 성미가 개팍해서 홀로 떨어져 살기를 좋아하지만 바이올렛이 홀로 있는 것이 적적하고 외로울 것 같아서 친구 하나 더 데리고 왔습니다. 같이 곁에 놓았더니 이때부터 서로 시샘하듯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화초를 길러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이포닉스 비료에 물을 희석해서 주면 화초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나 잎에는 물만 뿌려야 하지 하이포닉스가 섞인 물을 주면 잎이 얼룩이 지고 변색이 됩니다. 꽃을 보살펴주고 있으면 제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넉넉해집니다.
이것도 하나의 행복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큰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행복을 캐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보내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 시간을 창조적으로 활용하고 이웃에게 덕을 나누어 주며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도 무가치하게 하루하루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적지 않습니다. 분명히 새겨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묵은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원망의 생각에 갇혀서 두고두고 스스로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멍이 들어 가시가 돋치게 됩니다. 자연은 늘 새로운 모습입니다. 작년의 풍경과 올해의 풍경이 다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항상 굳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불행을 만듭니다. 한 생각을 크게 돌이켜 따뜻하고 향기로운 본래의 가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하러 이런 모임을 갖습니까? 보다 새로워지고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똑같이 되풀이되는 삶은 무익합니다. 그것은 죽어 있는 삶입니다. 나무들을 보십시오. 파릇파릇 새우음이 트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제의 나무가 아닙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기량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새롭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묵은 수령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순간순간 무가치한 일로 죽이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하루의 삶이 꽃처럼 새롭게 피어납니다.